당신 남편 백수잖아요.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이 아파트 품위 떨어뜨리니까 이사 가세요. 반상회에서 저를 비웃던 부녀회장. 부녀회장이 제게 한 말입니다. 남편이 백수라는 이유로.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전화 한 통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그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제 남편이 누군지, 제 남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미영, 4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32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45살. 직업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주방에서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독서가 일과입니다. 응, 지금 가. 남편이 책을 덮고 식탁으로 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반상회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보, 오늘 반상회 있는데 나 안 가면 안 될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부담스러워서. 남편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괜찮아. 가서 이웃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잖아. 하지만 남편은 모릅니다. 제가 반상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우리 아파트 단지는 강남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평당 시세가 5천만 원이 넘고 입주민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일했을 때 모아둔 돈으로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 수입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그만둘게. 네? 갑자기 왜요? 피곤해. 그냥 좀 쉬고 싶어. 저는 당황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상회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 사는 김현주 씨가 타고 있습니다. 의사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 네. 김현주 씨의 대답은 무척 짧고 차갑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1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먼저 내려갑니다. 인사도 없이.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 벌써 10여 명의 부녀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고급스러운 차림입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저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가방을 들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부녀회장 한지은 씨가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45살 변호사 부인. 에르메스 버킹백을 의자 옆에 두고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다들 오셨네요. 시작할게요. 한지은 회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먼저 이번 달 관리비 내역부터 말씀드릴게요. 한지은 회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개선 사업건인데요. 조경 공사 추가 비용으로 세대당 50만 원씩 추가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50만 원. 제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 부녀 회원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50만 원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한지은 회장이 그 회원을 쳐다봅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아파트 평당 시세가 얼만데 50만 원이 부담스러우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그 회원이 입을 다뭅니다. 50만 원 정도는 커피값이잖아요. 이 정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면 그 정도는 내실 수 있죠? 한지은 회장이 일동을 둘러봅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만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찬성하시는 분? 한지은 회장이 묻습니다. 대부분이 손을 듭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 박미영 씨는 반대하시나 봐요? 한지은 회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립니다. 모든 회원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 아니요. 그냥 50만 원이 부담되세요? 한지은 회장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요, 찬성합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듭니다. 한지은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네요. 다음 주까지 각 세대별로 입금 부탁드려요. 회의는 계속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가가 준비됩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입니다. 부녀 회원들이 모여 수다를 떱니다.
지난주에 청담동 갤러리 다녀왔는데 거기 전시 진짜 좋더라.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사 됐는데 축하 파티 언제 할까? 애들 학원은 어디로 보내? 우리 애는 대치동 1타 강사 학원 다녀. 저는 구석에서 커피만 마십니다.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김현주 씨가 한지은 회장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다음 달 골프 모임 또 하죠? 지난번 너무 좋았어요. 그럼요. 우리 남편이 회원권 있는 곳으로 또 예약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명품, 골프, 해외여행, 자녀 교육으로 가득합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 부녀 회원이 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박미영 씨는 남편분이 뭐 하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됩니다. 그냥 집에 계세요. 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집에 백수세요? 김현주 씨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아니, 은퇴했어요. 은퇴? 45살에 은퇴요? 한지은 회장이 끼어듭니다. 네. 무슨 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법조계에 계셨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법조계 변호사셨어요? 김현주 씨가 놀란 듯 묻습니다. 아니요. 그럼 뭐요? 그냥 법원에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법원? 법원 직원이셨구나. 한지은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무원이셨네요. 그럼 연금 나오죠? 네. 조금. 근데 45살에 그만두셨으면 연금도 별로 안 나올 텐데. 김현주 씨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합니다.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다른 회원이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나마 이 아파트는 일찍 사셨으니 전세금이라도 있겠네요. 한지은 회장이 말합니다. 저희는 자가예요. 어머, 자가? 그럼 전세 놓으면 월세 수입이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수입이 연금밖에 없으시네요? 한지은 회장의 목소리에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지은 회장이 다른 회원들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수준이 있잖아요. 다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아파트 품위 유지가 중요하죠. 김현주 씨가 거듭니다. 저번에도 관리비 못 내는 집 있었잖아요. 그런 집은 정말. 한지은 회장이 말을 잇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지 뻔합니다. 박미영 씨, 혹시 50만 원 부담금 내시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좀 봐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지은 회장이 제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정말요? 남편분 백수신데 괜찮으세요? 김현주 씨가 재차 묻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한지은 회장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럼 됐고요. 다들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네, 회장님. 여러 회원들이 대답합니다. 박미영 씨도 오실래요? 한지은 회장이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미안. 골프장 그린피가 1인당 30만 원인데 부담되시겠네요. 그리고 골프채도 없으시죠? 렌탈비도 추가니까. 한지은 회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따라 웃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갈게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갈게요. 한지은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한지은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달부터 부녀회비를 월 10만 원으로 올릴까 해요. 10만 원이요? 한 회원이 놀라서 묻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 수준에 맞게 부녀의 활동도 격을 높여야죠. 매달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도 하고 분기별로 해외 연수도 가고. 좋네요. 몇몇 회원들이 환호합니다. 혹시 부담되시는 분 계세요? 한지은 회장이 일동을 둘러봅니다. 시선이 제게 쏠립니다. 없으시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우리 형편에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거절하면 더 큰 무시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한지은 회장이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부녀 회원들이 하나 둘 일어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합니다. 박미영 씨, 잠깐만요. 한지은 회장이 저를 부릅니다. 네. 이번 50만 원 부담금이랑 다음 달 부녀회비 10만 원 꼭 기한 내에 내세요. 연체되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지은 회장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박미영 시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아파트 수준이랑 안 맞잖아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품위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힙니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갑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며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남편이 백수라는 이유만으로, 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던 남편이 고개를 듭니다. 여보 왔어? 반상회 어땠어?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어? 남편 강민호가 급히 일어나 제게 다가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울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습니다.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상회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미영아, 나한테 말해봐. 반상회에서 무슨 일 있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미영아. 남편이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지은 회장의 조롱, 김현주 씨의 무시, 부녀 회원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이 아파트 수준이랑 안 맞으니까 이사 가라고 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부녀 회장이요. 한지은 씨. 한지은? 남편이 그 이름을 되뇌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라던데요. 이름이 한승우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합니다. 한승우 변호사? 네. 아세요? 남편이 잠시 침묵합니다. 알아. 잘 알지. 남편의 목소리 톤이 낮아집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한승우 변호사를 알아요? 제가 묻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미영아, 내가 왜 3년 전에 일을 그만뒀는지 알아? 피곤하셨다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대법원 판사였어. 네. 저는 귀를 의심합니다. 대법원 판사요? 응. 15년 동안 판사로 일했고 마지막 3년은 대법원에서 근무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판사였다는 것. 하지만 대법원 판사였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이미 그만둔 일인데. 그리고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 없이. 한승우 변호사는 10년 전에 내 법정에 섰던 사람이야. 남편이 말을 이어갑니다.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횡령 사건. 한승우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 대기업 임원이었어.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 한승우는 온갖 꼼수를 부렸지.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방조, 변호사 윤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그래서요? 내가 유죄 판결을 내렸지. 피고인은 징역 5년. 그리고 한승우는 변호사 징계를 받았어. 6개월 업무 정지. 그랬구나. 한승우는 법정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판사님,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여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미영아, 나는 판사 생활 1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판결했어. 유죄도 내리고 무죄도 내렸지. 그 과정에서 적도 많이 만들었어. 원한을 품은 사람들도 많고 은퇴하고 나서는 그런 과거를 다 잊고 싶었어.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던 거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대법원 판사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너를 힘들게 할까봐. 여보, 미안해, 미영아. 내가 숨기는 바람에 내가 고생했구나.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뭐 하시려고요? 전화 좀 해야겠어. 누구한테요? 옛날 후배들한테. 한승우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봐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말립니다. 넘어가? 우리 마누라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젓습니다. 미영아, 나는 평소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남편의 눈빛이 변합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법정을 지배했던 판사의 눈빛입니다. 남편이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강민호.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응, 잘 지냈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말씀하세요. 한승우 변호사 알지? 요즘 그 친구 어떻게 지내? 한승우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10분 후 다시 전화가 옵니다. 판사님, 한승우 변호사. 요즘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다네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중소규모 사무소요. 그래, 사건은 많이 맡아? 그게 요즘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큰 사건은 잘 안 들어오고. 알았어. 고마워. 남편이 전화를 끊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대한법률사무소? 박 변호사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판사님,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응,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한승우 변호사 알지? 네, 압니다. 그 친구 최근에 맡은 사건들 좀 알아봐 줄래? 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박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뭐래요? 제가 묻습니다. 한승우 변호사, 최근 3건의 사건에서 전부 패소했대. 그것도 내가 아는 후배 판사들. 법정에서 남편이 세 번째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방의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판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가 무척 공손합니다. 최 부장, 한승우 변호사 알아? 그 친구 의뢰인 명단 좀 확인해 줄래? 한승우 변호사요? 잠깐만요. 타이핑 소리가 들립니다. 판사님, 한승우 변호사 주요 의뢰인이 김대중 씨네요. 대중건설 대표입니다. 대중건설? 네, 중소건설사인데 최근 분양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 어느 정도 수위야? 상당히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이에요. 알겠어. 고마워. 남편이 전화를 끊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이 검사? 나 강민호야. 판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대중건설 분양 사기 사건 알아?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호인이 한승우 변호사지?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검사, 그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줘. 한승우가 증거인멸하거나 위증교사 안 하는지 잘 감시하고. 알겠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 확보 잘하고. 한승우가 합에 종용하거든. 그것도 다 기록해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수첩에 뭔가를 적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좀 연결해주세요. 잠시 후. 네, 윤리위원회입니다. 저는 전 대법원 판사 강민호입니다. 한승우 변호사 건으로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한승우 변호사가 최근 담당하는 사건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증거인멸 방조, 위증교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건설 분양 사기 사건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한승우 변호사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징계받은 적 있죠? 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범이면 처분이 더 무겁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격정지나 제명도 가능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좀 연결해 주세요. 네, 누구시죠? 전 대법원 판사 강민호입니다. 탈세 제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곧 담당자가 바뀝니다. 판사님, 무슨 제보이신가요? 한승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수입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금 수입료 신고, 누락, 그리고 차명계좌 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국세청 조사관한테 연락해서 과거 자료 좀 확인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습니다. 모든 전화를 마친 남편이 소파에 앉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많이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냥 옛날 후배들한테 연락 좀 했어.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무슨 연락이요? 한승우 변호사. 요즘 형편이 어떤지 알아봤어. 그래서요? 별로 안 좋더라. 사건도 잘 안 들어오고 의뢰인도 줄어들고. 남편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미영아, 법조계는 좁아. 판사, 검사, 변호사 다들 서로 알아.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그 바닥에서 일했어. 내가 전화 몇 통만 하면 한승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어. 남편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날 밤 한승우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대중입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한승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갑자기 왜? 모르겠습니다. 분양 사기 관련해서 추가 조사한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한승우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섭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또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협회에서 연락 왔는데요. 윤리위원회 조사 받으셔야 한답니다. 윤리위원회? 무슨 일로? 비윤리적 변호행위. 제보가 들어왔대요. 한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승우의 법률사무소,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한승우 변호사 계십니까? 네, 저인데요. 세무조사 실시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 탈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한승우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국세청이 우리 집까지 왔어. 부인 한지은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뭐라고? 세무조사래. 통장 다 압수해간대. 한승우가 주저앉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여보, 커피 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내밀자 남편이 받아들며 웃습니다. 고마워.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남편의 미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에서 부녀의 단톡방 알림이 울립니다. 한지은 회장, 긴급 공지입니다. 다음 주 부녀의 모임 취소합니다. 이상합니다. 한지은 회장이 모임을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김현주,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한지은 회장,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와 다른 짧은 답변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틀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한지은 회장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차림이 아닙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간단한 블라우스, 명품 가방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한지은 회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봅니다. 아, 네. 평소에 거만한 태도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요즘 편찮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아, 그냥 좀 바빠서요. 한지은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김현주 씨와 다른 부녀 회원이 먼저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타는 것을 보고 잠시 대화를 멈춥니다. 하지만 곧 다시 수군거립니다. 한지은 씨네 요즘 큰일 났다던데. 맞아. 남편이 변호사잖아. 그 법률사무소가 세무조사 받고 있대. 세무조사? 왜? 탈세 의혹이래. 국세청에서 완전 뒤집어 엎고 있다던데. 헐. 대박.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조사 들어갔대. 비윤리적 변호 행위로. 진짜? 한승우 변호사가? 저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한승우. 남편이 전화 통화할 때 언급했던 이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이 주방으로 옵니다.
응, 수고했어. 뭐 좀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근데 여보. 응? 한지은 씨네. 요즘 무슨 일 있나 봐요.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태연하게 묻습니다. 남편이 세무조사 받고 변호사 협회 조사도 받는데요. 그래. 남편의 표정이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뭐 한 거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전화 몇 통 했을 뿐이야.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부녀의 단톡방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집니다. 김현주, 다들 뉴스 봤어? 한승우 변호사 자격정지 1년 당했대. 부녀회원 A. 진짜요? 무슨 일로? 김현주, 대중건설 분양 사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방조했대.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결정. 부녀회원 B. 헐, 대박. 그럼 1년 동안 일 못하는 거잖아. 김현주, 맞아. 수입이 완전 끊기는 거지. 저는 핸드폰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남편이 정말로 3주 후 한지은 회장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지은 회장,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녀회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메시지로 채워집니다. 김현주,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녀회원 씨, 갑자기 왜요? 하지만 한지은은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지은이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고르고 있는데 구석자리에 한지은이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수수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녀는 구인구직 신문을 펼쳐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치려 합니다. 박미영 씨, 한지은이 저를 부릅니다. 네, 저는 돌아봅니다.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커뮤니티 센터 카페, 한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물만 주세요. 커피 안 드세요? 제가 묻습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요. 한지은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요. 저축한 것도 별로 없고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까지 나왔거든요. 명품 가방들 다 팔았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그래도 부족해서 차까지 팔았어요. 한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박미영 씨, 제가 정말 미안해요. 한지은이 고개를 숙입니다. 반상회에서 미영 씨한테 너무 심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대단한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큰 사건도 많이 맡고 돈도 많이 버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의스대고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한지은이 눈물을 닦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사건도 별로 없었고 빚도 많았어요. 제가 명품 사고 골프 치고 하는 것도 다 빚으로 한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박미영 씨, 궁금한 게 있어요. 한지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뭔데요? 미영 씨 남편분, 정말 그냥 백수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요즘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누굴 건드렸나 봐. 강민호가 분명해. 그러면서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강민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자기한테 판결 내렸던 판사래요. 대법원 판사.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영 씨 남편분 이름이 강민호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지은이 계속 말합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 강민호 판사한테 크게 당한 적이 있대요. 그때 강민호 판사가 대법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해서 어디 사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혹시 강민호가 뒤에서 손을 쓴 게 아니냐고. 한지은이 저를 뚫어지게 봅니다. 미영 씨 남편분이 설마 그 강민호 판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느님. 한지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제가 대법원 판사 부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사 가라고 했어요. 아파트 품위 떨어뜨린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하느님,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한지은이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한지은 씨,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 씨. 한지은이 계속 사과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한지은 씨 만났어요. 그래.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한지은 씨가 당신이 대법원 판사였다는 거 알게 됐어요. 남편한테 들었대요. 한승우 변호사가 당신 이름을 언급했다고.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심하게?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하지만 미영아, 한승우는 10년 전에도 비윤리적인 짓을 했어. 증거인멸, 위증교사. 그때 내가 징계 6개월로 가볍게 끝낸 거야.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지.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모욕은 절대 가볍지 않아. 이사 가라고? 아파트 품위 떨어뜨린다고?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일주일 후 부녀의 단톡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옵니다. 김현주, 긴급 부녀회 모임 공지합니다. 한지은 회장 사임으로 새 회장 선출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고민합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보, 다음 주에 부녀회 모임 있는데 갈까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히 가야지. 왜 안 가? 그냥 부담스러워서. 미영아,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다녀야 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갈게. 네. 응. 나도 이웃들 얼굴 한번 봐야지.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부녀회 모임 전날 단톡방이 시끌벅적합니다. 부녀회원 A. 내일 박미영 씨 온대? 부녀회원 B. 오겠지. 왜? 부녀회원 A. 아니, 그냥 미영 씨 남편이 대법원 판사였다는 소문 들었어? 부녀회원 B. 헐, 진짜? 누가 그래? 김현주. 나도 들었어. 한지은 씨가 어디선가 흘렸나 봐. 부녀회원 씨, 대법원 판사? 그럼 완전 대단한 거 아니야? 부녀회원 A. 그러게. 우리가 그동안 완전 무시했잖아. 김현주. 내일 어떡하지? 미영 씨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해? 단톡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뭐 입을까? 그냥 평소처럼 입어. 내가 제일 편한 옷. 남편이 말합니다. 저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묻습니다. 남편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차림입니다. 네, 가요.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나섭니다.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 이미 20여 명의 부녀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쏠립니다. 분위기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인사가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목소리입니다. 김현주 씨가 황급히 일어나 다가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합니다. 네, 저희가 미영 씨한테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현주 씨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의실 중앙 자리, 김현주 씨가 임시의장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새 부녀회장 선출을 위해 모였습니다. 김현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계속 힐끔거립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미영 씨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현주 씨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다른 부녀회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박미영의 남편이고 전 대법원 판사입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15년 동안 판사로 일했고 마지막 3년은 대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눈이 커집니다. 3년 전에 은퇴했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의실을 둘러봅니다. 백수라고 불렸고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사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고급 차를 탄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집니다. 한지은 전 회장의 남편 한승우 변호사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계셨죠? 남편이 묻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는 10년 전에도 비윤리적 변호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변호사협회 징계 결정문입니다. 자격정지 1년,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년간 탈루 소득 3억 원, 추징금만 1억 5천만 원입니다. 부녀회원들이 숨을 죽입니다. 한지은 씨가 들고 다니던 에르메스 가방, 타고 다니던 수입차, 매달 다녔던 골프장, 그 모든 것이 빚으로 유지되던 허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부녀회원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반면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명품은 없지만 빚도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 아파트 그 누구보다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씨가 일어섭니다. 판사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영 씨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부녀회원들도 하나 둘 일어납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눈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과가 이어집니다. 한 부녀회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사실 저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남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변 눈치 보느라 빚내서 명품 샀어요. 미영 씨는 그런 거 안 하고 당당하게 사셨는데 저희가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김현주 씨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는데요. 박미영 씨께서 새 부녀회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미영 씨는 검소하고 정직하게 사세요. 저희에게 본보기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영 씨가 회장이 되시면 저희 부녀회도 더 건강하게 운영될 것 같아요. 다른 부녀회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잘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결국 저는 새 부녀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면 몇 가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장님. 김현주 씨가 대답합니다. 먼저 부녀회비를 월 2만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10만 원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여기 커뮤니티 센터나 공원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어요. 찬성합니다. 여러 부녀회원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품위는 명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갑니다. 진짜 품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녀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녀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중시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김현주 씨가 박수를 치며 일어섭니다. 다른 부녀회원들도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녀회원들이 하나 둘 다가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반성했어요. 명품 가방 다 팔았어요. 미영 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과와 진심 어린 말들이 이어집니다. 김현주 씨가 마지막으로 다가옵니다. 미영 씨, 저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의사지만 빚이 많아요. 병원 운영하느라 대출받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거칠해 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어요. 김현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게요. 미영 씨처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한지은이 들어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한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한지은 씨, 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앉으세요. 한지은이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에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미영 씨,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지은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부녀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품위를 잃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영 씨에게 너무 심했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사가라고 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한지은이 눈물을 흘립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지은을 바라봅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가 더 진실해 보입니다. 한지은 씨, 일어나세요. 제가 말합니다. 한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저도 한지은 씨를 미워했어요. 많이 힘들었고 화도 났어요. 한지은이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주려고 해요. 용서할게요. 미영 씨, 한지은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한지은을 봅니다. 한지은 씨, 그리고 한승우 변호사에게 전해주세요. 네, 판사님. 한지은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전해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승우 변호사는 자격정지 1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남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법정을 지배했던 판사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녀회원들이 하나 둘자리를 뜹니다. 회장님, 다음 주 모임 때 뵙겠습니다. 미영 씨, 정말 응원할게요. 밝은 목소리들이 오갑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김현주 씨가 다가옵니다. 미영 씨, 우리 이따가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커뮤니티 센터 카페에서. 그래요. 좋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입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수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말합니다. 뭐가? 저를 위해 나서줘서. 남편이 웃습니다. 당연한 거잖아. 내가 당신 남편인데. 그래도 당신은 조용히 살고 싶었잖아요. 근데 쟤 때문에 정체를 밝히고. 미영아.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봅니다. 조용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당신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깨달았어. 숨기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옵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남편이 상추를 씻기 시작합니다. 여보, 부녀회장 하면서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그리고 회비 2만 원으로 낮춘 거 잘했어. 10만 원은 진짜 부담이었을 거야. 맞아요. 김현주 씨도 사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다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야.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부녀의 단톡방입니다. 김현주, 오늘 회의 너무 좋았어요. 미영 씨, 회장님 응원합니다. 부녀회원 A, 저도요. 앞으로 부녀회 활동 기대돼요. 부녀회원 B, 다들 오늘 많이 반성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지은, 미영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전이 차갑고 배타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들입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한승우 변호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격정지 1년이니까 1년 동안은 변호사 일 못해. 그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겠지. 세무조사는요? 추징금 1억 5천. 분할 납부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야. 재산도 많이 처분해야 할 거고. 한지은 씨도 많이 힘들겠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릴 거야. 남편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아파트 단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 부녀의 정기 모임입니다. 회장님, 이번 달 봉사활동 일정 공지드립니다. 김현주 씨가 서류를 나눠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인근 경로당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참석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묻자 거의 모든 회원이 손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마음 가지셔서 예전의 부녀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품 자랑 대신 봉사활동, 고급 레스토랑 대신 커뮤니티 센터, 골프 모임 대신 독서 모임, 지난달 도서관 기증운동 결과 보고 드릴게요. 한 부녀회원이 발표합니다. 총 300권의 책을 모았고 아파트 단지 어린이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회원이 박수를 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지은의 모습은 6개월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지만 표정이 밝습니다. 제가 취직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백화점 판매사원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뿌듯해요. 한지은이 웃습니다. 예전이 거만한 미소가 아니라 순수한 미소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그동안 법률 서적 집필하고 후배 변호사들 멘토링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네요.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 많이.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변호사의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대요. 한지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미영 씨 남편분께 정말 감사드린대요. 네. 자격정지로 끝난 게 다행이래요. 자칫하면 제명당할 수도 있었는데 판사님께서 선처해 주신 거 같다고. 한지은 씨, 사실은요. 제가 말을 꺼냅니다. 남편이 한승우 변호사 건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에요. 네. 남편은 그냥 후배들한테 연락했을 뿐이에요. 한승우 변호사, 요즘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네. 한승우 변호사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조사가 된 거죠. 남편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지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감사해요. 남편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됐으니까. 산책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미영 씨, 주말 잘 보내세요. 회장님, 다음 주 봉사활동 참석할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걷고 있는데 한 주민이 다가옵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밝게 웃습니다. 저희 아이가 법대 진학하려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판사님. 땡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이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자 남편이 나옵니다. 판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깊이 인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판사님, 제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작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혹시 판사님께서 고문으로 계셔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급여는 기대하시기 어렵지만 판사님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법률 서적을 꺼냅니다. 여보, 다시 일하게 됐네요. 제가 말합니다. 응. 근데 이번엔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남편이 웃습니다. 판사할 때도 그랬지만 법이라는 게 약자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멋있어요, 여보. 고맙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미영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부유하지 않지만 의미 있게. 네, 좋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말, 부녀회 송년회,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 모든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부녀회가 많이 달라졌죠? 제가 말합니다. 네, 회장님. 회원들이 대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한 일들을 정리해 볼게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경로당 봉사, 도서관 기증, 아동센터 후원, 환경 정화 활동. 정말 뿌듯해요. 이 모든 게 다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립니다.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50대 후반, 단정하고 품이 있는 차림입니다. 저기 박미영 회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박미영입니다. 제가 일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장 최은희입니다. 아, 회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유명한 공공기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부녀의 활동이 모범 사례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표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이 표창장을 꺼냅니다. 서울시장 표창, 박미영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레미안 대치 부녀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표창을 드립니다. 회원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표창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로가 아니라 회원 모두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도 훌륭하시네요. 이사장이 웃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남편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반상회에서 무시당하고 울면서 집에 왔는데 이제는 시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년회가 끝나갑니다. 회원 여러분, 올해 정말 감사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네, 회장님. 김현주 씨가 케이크를 들고 나옵니다. 회장님, 올해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이걸 언제?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다 챙겼죠. 회원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송년회 다음 날 한지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회장님, 남편 자격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변호사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축하해요. 응원할게요. 잠시 후 또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강민호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줍니다. 봤어요? 한승우 변호사가 감사하대요. 그래, 이제 제대로 일하겠지.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1월 새해 첫 부녀회 모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 회장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올해 목표를 세워볼까요? 제가 묻자 김현주 씨가 손을 듭니다. 저는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독서 모임 활성화시키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기부 참여하고 싶어요. 회원들이 하나 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신입 회원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저 이번에 이사 왔는데요. 이 아파트 분여회가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전에 살던 곳은 명품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중시해요. 진짜 품격은 명품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거든요. 신입 회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저녁, 남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여보, 행복해요? 남편이 묻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판사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왜요? 그때는 권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 법률 상담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잖아. 남편이 웃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부녀회장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고 고마워요, 여보. 벤치에 앉습니다. 여보, 2년 전 반상회 기억나요? 제가 묻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그날 얼마나 화났는데. 한지은 씨가 저한테 이사 가라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때 결심했어. 내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게 둘 순 없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지은과 마주칩니다. 회장님, 퇴근하세요? 한지은이 백화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응, 오늘 늦게까지 근무했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제 손으로 정직하게 돈 버니까요. 한지은이 밝게 웃습니다. 예전이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편도 잘 지내요. 이번에 청소년 법률 교육 봉사 시작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네. 예전처럼 돈만 쫓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2년 전 반상회에서 무시당하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는 정신을 차렸고 한지은은 진짜 품격을 배웠습니다. 부녀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고 저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뭔데? 자신감이요. 자신감? 네.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명품이 없어도 돈이 적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영아, 당신은 원래 멋진 사람이야. 내가 한 건 그냥 그걸 확인시켜준 것뿐이야. 고마워요, 여보. 정말.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은 5년 동안 부녀회장으로 활동했고 서울시
모범 부녀회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민호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수백 명의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한승우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를 되찾았고 한지은은 백화점에서 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더 이상 명품과 거칠애로 품위를 재지 않는 진짜 품격을 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명품 가방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나눔이, 화려한 차림이 아니라 정직한 삶이 진정한 품위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루터기 달빛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